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나와서 테슬라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테슬라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월부터 증시가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테슬라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아오는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요일 날 테슬라가 좀 약하게 하락을 했죠. 원래 본장 시작 전에는 한 1.5%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본장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490불대 매물대가 약간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나오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새로운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로보택시라던가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스케줄표가 잡혀 있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약간 부담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익 실현 물량이 490불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테슬라는 단기로 대응할 필요가 없죠.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0불대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작 전에 물량을 다 빼고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고 조만간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그 시기까지 제가 같이 대응 전략이랑 중요한 내용들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테슬라 차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이전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오라클의 이 틱톡 인수 사업으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라클이 이전에 좀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는 이런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들. 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주어졌던 560억 달러,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웬만하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 인센티브와 지배력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이 패키지가 그대로 복원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3억 주 이상, 이 3억 주 이상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0억에서 1,500억까지 이 달러 수준의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머스크의 경제적인 이해와 테슬라의 주가 성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정렬이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회사의 전략, 자본 배분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이 CEO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이 머스크 보상 패키지가 최종 판결이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희석이 되고 판결에 따른 구조적인 리프라이싱이 되고 그리고 추가 소송, 협상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변수들 있죠. 이런 변수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통 이런 법적인 오버행이 해소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리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멀티플을 회복하는 단계가 조만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또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테슬라의 500달러를 또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벤트의 역할을 또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캐시유도 있죠. 이 테슬라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 캐시유도 이 돈나무 언니가 이 테슬라의 차익 실현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월가는 이 테슬라를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펀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약간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식 23,11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20만 달러 규모고요. 이번 매도는 테슬라 장기 성장 스토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최근 테슬라가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그 ETF 중에서는. 그래서 핵심 자산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는 역시나 캐시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물량을 끌고 갈 거지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일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명확하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과 이 중장기적인 관점이 여기서 갈리는데 일단 테슬라의 장기 비전과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 차량 판매에 의해서 좀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단기 실적이 이 차량 마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약간 지금 시점에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이 전기차 있죠? 전기차 수요가 약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좀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원래 유럽 쪽에서 이 전기차를 이제 시장을 이제 지휘를 해가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랑 유럽 쪽이 약간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원래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90%까지 늘리겠다. 이런 법적인 제도도 있었는데 이 법적인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기간을 좀 무기한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가 지금 친환경 정책을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또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인상을 시도하면서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 국내 증시가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이 시장을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금리가 일본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년 만에 다시 한번 금리가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식 시장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이 될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방향성이 아직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까지는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견해가 조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24,600포인트, 24,800포인트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제가 반등 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반등이 잘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25,300에서 400 구간 요 구간을 한번 금요일날 찍어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버텨주는 힘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시에 내년 1월부터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일봉 차트로 들어왔을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5일선이 이제 분홍색이고 11선이 파란색 선인데 이 두 개의 이평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22평선은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는 라인은 아닌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5일선을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올리죠. 근데 여기서 저는 심리적인 좀 부분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테슬라의 대량으로 물량을 갖고 있는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 5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할 시에는 이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줄 만한 매수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1선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선에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고점을 돌파하기까지의 매수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억지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충분히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리에서 단기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500달러 돌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음은 문제는 이제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500달러 돌파가 나왔지만 이게 530불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쏠리면서 530까지 찍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530불까지 매수할 만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굳이 지금 500달러 돌파가 나오는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2월 달은 조금 이렇게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근데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당장 올라줘야지. 지금 또 무슨 또 조정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거냐. 이미 조정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조정이 나온 건 맞습니다. 다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들어온 이 단기적인 매수 자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갖고 매물을 소화해주는 시간을 좀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테슬라는 저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의 중요한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12월 달을 포함해서 내년 1,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인내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일단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없고 주가가 떨어질 만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다라고 해서 테슬라 500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시에는 430불에서 440불 구간, 요 구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찍고 바로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없었죠.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대기, 그리고 단기적인 찰실현 물량이 500달러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돌아오는 이번 주에 얼마만큼 좀 쏟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슬라는 그대로 냅두고 12월 달과 1월 달은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빠르게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급등주를 신호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시드머니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잡아가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 종목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 아래로만 이렇게 진입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매수가 아래로 진입을 해주시고 1차에서 50% 청산, 그리고 나머지 50%는 최종에서 50% 청산 이렇게 진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 달이면 4번에서 5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매매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보셨을 때 중요하게 자리 잡는 변곡 구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보내드렸을 때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딱 요 구간이었죠. 이때 보내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노렸던 자리 있죠. 여기 보시면 16달러가 1차, 18달러가 최종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구간에서 진입하고 16에서 1차, 그리고 18에서 2차입니다. 여기서 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시세가 형성되는데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주일 동안 다음 급등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 자금을 묶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빨리 청산하고 리비안보다 더 크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청산을 100%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빠르게 돌려가는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만 잘 따라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추세 추종 종목으로 제가 많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크지 않습니다. 손실 구간도 보통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하지만 한 번의 수익을 챙기면 20%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계속해서 시드머니가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급등주 전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급등주 문자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이렇게 질문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폼 설문조사가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한 가지 원하시는 답변 체크를 해주시고요. 급등주를 받아보실 연락처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취합해가지고 급등주 문자로 갈 수 있게끔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수익권까지 왔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테슬라는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갈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단기 구간을 계속 잘라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제가 고려하는 시점이 오면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